안녕하세요. 저는 남들과 다른 이 기술 하나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어요.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낙찰자인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입찰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처음부터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. 그만큼 욕심을 버리기에도 힘들고 내가 처음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저가에 계속 붙였어야지 이렇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 열 몇 차례 이렇게 낙찰을 받으러 입찰을 갔었을 때 깨달은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,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는지가 이제 그때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때 어떻게 저는 했냐, 낙찰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제가 해요.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저도 이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이 가격을 적으셨고 조금 저도 경매를 배우고 싶습니다. 이제 명도하는 과정이나 추후에 어떻게 이 방향을 하는지 제가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배울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저는 접근을 했었거든요. 이게 한 끗 차이예요. 경매에서 법원까지 가고 나도 입찰까지도 넣었잖아요.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폐차를 하게 되면은 낙찰자를 찾아뵙지 않아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무조건 폐차를 하잖아요. 그러면 낙찰자에게 갑니다.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. 이 상황 중에 예시가 저 이거 그냥 대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여서 잘 몰라요,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. 이런 거를 좀 겪다 보니까 대부분 대리인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. 그러면 낙찰자 분께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최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낙찰자분과 연락을 하셔서 혹시 어떤 거냐, 그러면 여기 좀 경매 학원에서 이런 거 받았다, 컨설팅에서 이런 걸 받았다, 아니면 공동 투자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듣게 돼요. 그런데 일단 낙찰을 받으시니까 다 좋아하니까 대부분 좀 오픈을 좀 해주세요. 적대적이진 않으세요. 그래서 입찰을 하러 갔어요. 그런데 입찰장에서 못 봤다, 여기에서 말을 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걸었어요. 근데 집에 딱 돌아갑니다. 돌아가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. 왜 내가 폐차를 했지? 화가 나서 막 잠을 못 자요.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라는 게 와요. 그 기회가 어떻게 오냐,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내 집 마련 하잖아요. 내 집 마련, 그러면 빌라나 아파트예요. 빌라 아파트. 그럼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건 안 건데, 낙찰을 받으면 무엇을 하느냐, 안에 계신 분이랑 명도를 해야 되거나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모든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매각 결정 허가가 나온 뒤에 명함과 내용 증명을 내 물건에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게 붙여져 있냐면 낙찰자의 인적 사항과 관계가 적혀져 있겠죠. 그럼 물건지에 가면 이제 내용 증명에서 낙찰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 연락처 적혀져 있고 여기에 연락을 하라고 안에 계신 분께 통보를 합니다. 그런데 저희는 간절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폐찰자가 이 낙찰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한 번 더 또 똑같이 이렇게 낙찰 축하드리는데 제가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가격을 적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이제 배우는 단계고 이제 정말 경매로 조금 수익을 보고 싶다,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런다, 이러면 대부분 사람의 성격은 알려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려드려요. 몰라요 끊어요,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크게 성공할 사람이 안 돼요. 경매로 진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많이 부를 쌓으신 분들은 전부 다 알려드리고 모두가 이 방법을 써서 같이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. 이게 진짜 경매하시는 분들이 경쟁이지만 이제 이 경쟁이 끝난 후에는 선의를 베풀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라.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떠한 게 문제인지, 내가 못 봤던 게 뭔지. 이분들은 실제로 나랑 조사도 똑같이 했고, 낙찰자는 물건 분석도 했고 임차 분석도 했고 엑시트까지 다 우리랑 동일하게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, 우리 입찰가가 다르잖아요. 이게 왜 다른지는 아무도 몰라요. 낙찰 받은 사람만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자랑 이야기를 하는 게 내 경매 실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. 우리도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분들이 열 몇 분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신 분은 한 명 정도 있어요. 그러면 그 한 명이 물어보면 저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, 저도 옛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연락처도 받고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이렇게 또 좋은 물건이 있구나, 이런 것들도 하면서 저도 늘어요. 그분은 지금 하수지만 올라오면서 저도 몰랐던 것들도 배우게 돼요. 하수에게도 절대 배울 점이 없다,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. 경매 세계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이 폐차를 했던 분은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.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매 나 혼자 해서 부자가 돼야지, 이런 생각은 필요 없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제로 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구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